11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래서 사전 통지해야 된다. 다음 2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아니죠. 처분이 아니에요. 이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면 위법하다. 아니죠. 의견 진술 기회 주지 않아도 되죠. 같은 말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아요. 자, 원래는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예외적인 경우를 다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공청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외적인 경우에요. 다음 4번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맞겠죠. 자, 이런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대부분 경매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사전 통지해야 된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다음 2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3번 자 온라인 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해야만 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 개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 개최할 수 있는 게 행정절차법이 개정돼서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외우라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한번 보자. 여기서는 이 3번 선지는 런투런 앱을 만든 사람이 선지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맞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다음 4번 행정청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겠죠.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맞겠죠? 다음 문제 12번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며칠 전까지, 이건 14일이죠.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자, 뭐, 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 14일이 중요한 겁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에 통지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입법 예고는 40일, 자치 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다 암기하면 돼요. 공청회는 14일,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행정 예고는 20일 이상.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요 예고 기간은 외우면 돼요. 제가 기출에 나왔던 것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행정조사는 7일 전에 알려야 되고 사전 통지는 10일 전에 알려야 되고 공청회는 14일 전에 알려야 되고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예고를 해야 되고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예고해야 되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해야 된다. 자, 요거 암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다음 문제 13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설건적 처분에 해당하며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요거 맞아요.
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거든요. 특별히 허가해주는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특허랑 같은 말이 설건적 처분이에요. 이 설건적 처분이랑 같은 말이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니까 당연히 재량행위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 2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자, 요런 게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였죠. 하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이렇게 앞에 뭐가 붙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다음 3번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것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죠. 자, 이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거쳐야 되죠.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대부분 경매 때문에 발생하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사전통지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길게 썼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망인, 죽은 사람의 서훈 취소, 뭐 어떤 공적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친일파였다든가 그래서 이 서훈이 취소가 된 거예요. 자, 망인이죠. 죽은 사람의. 근데 이 서훈 취소를 받는 사람이 유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훈 취소 처분을 당하는 사람이 유족이 아니고 이 망인이라는 거죠. 이 서훈 취소는 망인한테 하는 건데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죠? 유족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맞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서운 취소는 죽은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표시해서 이 효력을 발생시킨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고, 특허랑 같은 말은 설건적 처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 당연히 재량행위겠죠. 자, 제가 특허 나왔던 것들 싹 정리해놨고, 체류 자격, 기화 둘 다 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게 해주고 기화를 시키는 거는 큰 혜택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은 좋은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겠죠. 다음 2번 일반 건축신고,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고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처분이다. 되게 비슷한 개념이 강학상 허가랑 예외적 허가가 있었죠. 뭐 신고랑 허가는 다르지만 어떤 뉘앙스가 비슷해요. 강학적 허가는 기속행위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앞에 뭐가 붙은 것들, 뭐 개발 제한구역, 숙박시설, 인허가 의제, 토지 형질 변경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이고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는 뭐였죠? 요건을 다 갖추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잘 갖춰내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 재량행위는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거부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건축허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건축허가는 내 땅에서 내가 건축물을 짓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인 거예요. 상식적이죠. 다음 3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대부분 경매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 4번, 요거 길게 썼지만 망인의 서운 취소는 그 당사자가 유족이 아니고 망인이다. 그러니까 망인한테는 통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외적 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매우 길게 써놓은 거예요.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분 사유의 추가는 소송 이후에 처분 사유의 추가는 당초 처분의 이유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자, 요건은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을 수 없죠.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뭐 사유, 이유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행정소송 이후에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하려면 그 요건은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이 선지에서는 당초 기존 처분의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동일성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2번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안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자, 얘는 맞아요. 행정처분을 하려면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결여되어 있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해야만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맞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거 봤던 선지인데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어떤 처분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자,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는 기속력이 생기겠죠. 자, 기속력이 뭐라 그랬죠? 판결에 따라야 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기속력이 생기냐? 이유 제시의 하자를 또 반복하면 안 되죠. 하자를 반복하면 안 되는 기속력이 생기는 거죠. 혹은 이 하자를 수정해야 하는 기속력이 생기는 거죠.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어서 이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자, 여기서 기속력은 동일한 처분을 하지 말라는 기속력이 아니에요. 이유 제시의 하자를 반복하지 말라는 기속력이에요. 그래서 처분청이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처분 이유 제시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엔 어려워요. 좀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이해를 해서 잘 정리하면 문제를 계속 똑같이 내기 때문에 쉬워요. 오히려. 자, 1번 선지는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청이 그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요건이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분의 이유 제시가 없었다면, 여기서는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없어요. 왜?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어야만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가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2번. 여기서는 이유 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소송 전에 이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행정처분의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 제기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적법성을 확보하는 거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뭔지 뭐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요 단어가 나오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처분 이유 사후 제시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고 목적은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거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소송 제기 전까지 해야지 이 하자가 치유됩니다. 두 개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다음 3번. 자, 요거는 인허가 거부 처분을 할 때 상당한 이유 제시를 했으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할 필요 없다. 봤던 선지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자, 맞죠?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다른 문제 같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묶어서 외우다 보면 외울 것이 많이 줄어들죠.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외워야 하는 양은 적어요. 다음 4번,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취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행정청은 어떤 기속력을 받게 되냐? 처분의 처분 이유 제시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 취소 판결은 처분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처분을 취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유 제시 못하도록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지, 동일한 처분을 못하도록 기속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면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어서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유 제시의 하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청은 그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해서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처분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맞는 선지예요. 원래 처분의 이유를, 처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처분의 이유 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들은 긴급한 경우,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경미한 처분, 반복적인 처분,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처분 이유 제시 생략이 가능했는데, 자, 여기서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겠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사전 통지를 하면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제 의견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거죠. 의견 제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의견 청취를 하겠어요?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의견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없겠죠. 다음 3번,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맞아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세 가지랍니다.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장관들 모여서 심의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국회 상임위에 이 내용을 제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총리령, 부령 같은 경우는 법제처 심사만 합니다.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대통령령이 좀 더 복잡하죠. 세 가지나 해야 되고 총리령, 부령은 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자, 그래서 3번은 맞죠. 4번,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 요거는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답은 4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래 처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랑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많이 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먼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반복 처분, 경미 처분이 있는데, 반복 경미 처분을 했는데 당사자가 그 처분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유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처분 후에 당사자가 이유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다음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겠죠? 자, 사전 통지를 하면 의견 제출을 받고 행정청이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 진술을 포기하면 의견 청취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자,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법제처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국회 상임위 제출이 필요하고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자, 요거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요거만 암기합시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였고, 다음 4번. 청문 절차는 인허가의 취소, 신분의 박탈, 조합 설립의 취소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에 청문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랑 청문회가 뭐가 다른지 요거는 뭐 시험에 내진 않는데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청문회가 더 센 거예요. 공청회는 뭐냐면 그냥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지만 청문회는 잘못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더 센 거죠. 이게 잘못했니 아니냐를 막 따지는 겁니다, 서로. 뭐 공청회 실시, 청문회 실시는 비슷해요. 법령, 행정청의 직권, 법령, 행정청의 직권. 공청회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하고, 청문회 같은 경우는 처분 시에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조합 설립 취소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한다. 자, 다음 문제. 16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런 과징금 납부 명령 같은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과징금 납부 명령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진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면은 의견 청취를 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선 반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견 청취를 한다. 이러니까 헷갈려요.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자. 다음 2번.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데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3번. 유기장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 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자, 이거 아니겠죠? 자, 청문 불출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불출석 사유를 모를 때.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를 모르는 거죠. 왜? 두 차례 걸쳐 발송한 청문 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불출석 사유를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청문을 마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청문을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않겠죠. 위법하겠죠? 청문을 마칠 수 없는데 청문을 마쳤으니까 위법한 겁니다. 다음 4번.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아니겠죠. 기속되지 않겠죠. 자, 그 의견에 기속된다 이거랑 같은 말은 그 의견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죠. 의견 청취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처분을 해야겠죠. 기속되진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면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 국회, 지방의회, 공정거래위, 선관위, 감사위 의결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견 청취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나올 때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처분에 의견 청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도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국회 지방의회 공정거래 선관위 감사의 의결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생략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논리가 이어져요. 자, 1번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자, 이것도 길게 나왔지만 행정청이 개최하지 않은 공청회 추모공원 건립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선지. 다음 3번. 청문회 불출석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거랑 사유를 모르는 불출석 두 개가 있다 그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청문을 마칠 수 있고 사유를 모르는 불출석은 청문을 마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 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에, 자, 이거는 사유를 모르는 거죠. 이때는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더라도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않죠. 위법하죠.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토지 수용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그 의견에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의견에 기속된다는 건 그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토지 수용을 해야 될 땐 해야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여기서도 처분청이 토지 수용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그 의견을 들은 경우에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되진 않는다. 자, 다음 문제 17번.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이거 아니죠. 허가든 뭐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이 발생한 적이 없죠. 허가를 해줘야 권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 통지를 안 하니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히 없고. 다음 2번. 용도를 무단 변경한 건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건 통지해줘야 되죠. 왜?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내 권익을 침해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고 처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정부가 직접 그 무단 변경한 건물을 부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사전에 통지를 해야죠. 다음 3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니죠. 고시는 상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사전 통지해야 되죠. 대부분 경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공매를 통하여 돼 있죠. 경매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권익을 침해하는 거고, 그래서 사전 통지해야 된다. 답은 4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권익 침해도 없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할 필요도 없고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 통지를 하는 거예요. 권익을 제한하는, 권익을 침해하는. 그래서 1번은 어떤 거든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용도를 무단 변경한 건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은 사전에 통지해야죠. 이거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맞잖아요. 다음 3번. 고시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 경우에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고시에 의한 처분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할 수 없겠죠. 4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대부분 경매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맞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자, 이거 맞죠? 자, 여기서 볼 것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맞아요. 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앞에 뭐가 붙은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다음 2번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썼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처분이냐 아니냐. 이건 처분이 맞습니다. 건축법 관련 반려는 모두 처분이에요. 자, 건축신고가 있고 착공신고가 있고 준공신고가 있어요. 이 세 개 다 신고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맞습니다. 요거 외웁시다. 자주 나와요. 다음 3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후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맞죠? 결국 물어보는 건 이 주민등록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습니다. 다음 4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이 소정의 행정 절차가 사전 통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전 통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처분이냐 아니냐 물어보죠. 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처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처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자, 건축법 관련 반려는 모두 처분이고 처분이니까 당연히 항고소송 가능해요.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준공신고 반려는 모두 처분이다. 이게 선지 읽으면 헷갈려요. 근데 착공신고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건축법 관련 반려는 다 처분이다. 다음 3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맞죠? 주민등록 신고 여기 써 있죠. 다음 4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죠. 사전 통지해야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전 통지해야 된다. 다음 문제 19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죠? 자, 제가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항고소송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죠. 왜? 의견 진술이란 것은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사전 통지를 해야 될 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때죠.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 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선지에서 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물어보는 항고소송이 가능한 처분이 아니고 그냥 너한테 처분을 내린다 이런 처분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처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걸 행정청이 따르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 2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또 나왔죠. 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 침해도 없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권익 침해가 없으니까. 다음 3번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가 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자, 이거 아니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면 행정청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하면 돼요.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동일한 과세 처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보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새로운 부가 처분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선지 있었죠. 그래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도 아니죠. 기속력이죠. 저촉되지도 않고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다음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자, 협약으로 청문 절차 배제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죠. 자,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때만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죠? 다음 2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죠. 권익이 발생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다음 3번. 자, 이게 저번에 봤던 선지죠. 처분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처분 취소 판결을 했으면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처분 취소 판결은 처분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처분을 취소한 것이지 동일한 이유 제시를 못하도록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으니까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기속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면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게 바로 처분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선지를 좀씩 바꿔서 내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가 되게 많아요.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가 처분은, 그러니까 또 과세 처분을 한 거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요. 기속력은 뭐예요? 행정청이 판결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판결대로 해라. 기판력은 원고랑 법원이 판결대로 해라. 자,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지 말고 법원은 한번 판결을 내렸으니까 또 모순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게 기판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청에 대한 얘기니까 기속력이겠죠. 자, 다음 4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은 안 된다 그랬죠.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청문 배제 협약은 효과 없고 청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0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아니죠. 고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 2번.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공청회가 청문회보다 더 개최하기 쉬운 거예요.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개최하는 거고, 청문회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더 개최하기 어렵겠죠. 공청회는 법령, 그리고 행정청의 직권,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해도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청문회는 앞에 두 개는 같아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그리고 어떤 처분의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불이익한 처분, 인허가의 취소, 신분 박탈, 그리고 조합 설립 취소. 이와 같은 세 가지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선지죠. 다음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아니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권익이 발생한 적도 없는 거예요. 4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을 배제하는 협약을 했더라도 뭐라 그랬죠? 청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맞죠? 청문을 배제하는 협약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청문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고시는 사전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의견 제출도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 2번. 청문회가 더 센 거예요. 공청회보다. 공청회는 안건에 대해 의논하는 거고, 청문회는 잘못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공청회의 실시는 법령, 행정청의 직권,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청문회는 법령, 행정청의 직권, 여기 두 개는 같은데 이제 불이익한 처분 시 인허가의 취소나 신분의 박탈이나 조합 설립 취소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너무 불이익이 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앞에 두 줄은 맞죠.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맞죠?
법령이랑 행정청의 직권, 행정청의 인정, 공청회도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랑 그리고 행정청의 직권,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더 쉽게 공청회를 열 수 있다. 자, 틀린 선지. 다음 3번.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자,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권익 침해가 아니니까 사전 통지 안 한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되지 않죠. 다음 4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그죠? 맞죠? 청문 배제 협약은 효과 없고 청문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이거 아닙니다. 이제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맞지만, 자, 얘가 바로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가 곤란하고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직위해제 처분이 바로 행정절차가 곤란하고 불필요한 경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해야겠죠? 저번에 나왔던 선지는 모든 국가공무원법상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모든 처분이 아니에요. 이런 행정절차가 곤란하고 불필요한 처분에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위해제 처분만 나오더라고요. 직위해제 처분만 나옵니다. 2번. 처분 당시에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자, 이거 아니죠. 자, 비슷한 선지 있었죠. 처분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 자, 이런 선지 기억나죠?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외웁시다. 아예 같진 않지만, 자, 선지를 보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자,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 자, 같은 선지라고 생각하고 외우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워야 됩니다. 모든 사례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음 3번.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맞죠? 자,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가처분을 받았는데 세금을 냈다고 해서 이 하자가 치유되진 않겠죠? 그리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진 않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저번에 했던 선지 과세 예고 통지서에 이 세액 산출 근거가 잘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자, 이런 선지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세금을 자진 납부했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거는 하자를 치유시킬 수는 없겠죠. 자,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이거는 과세 예고 통지서에 충분히 세액 산출 근거 적어놨으니까 하자가 치유되는 거고. 다음 4번.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청문 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청문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이게 열람 확인하게 한 거는 이제 정정을 요구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자,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바로 공무원 인사법 중 행정 절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예가 직위해제다. 얘만 나오더라고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2번. 2번이랑 아예 같은 선지는 아니지만 인허가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으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서도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때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외웁시다. 다음 3번. 자, 세액 산출 근거 미기재된 납세고지서는 취소 소송 대상이고 무효는 아니고,
자, 세금을 납부했다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하자 치유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상식적이죠, 이것도. 그리고 과세 예고 통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잘 기재해뒀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겠죠? 치유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 처분은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겠죠. 다음 4번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정정 요구 가능합니다. 자, 이거 암기해야겠죠. 이런 거는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아니겠죠. 자, 청문의 내용을 열람 확인하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하라는 거예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자, 21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풀어보니까 똑같은 선지가 계속 반복되고, 자, 요 선지, 요 21문제만 다 외우더라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 요 챕터의 문제 어느 정도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것만 다 외우고 관련 개념을 충분히 익히면 시험 보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